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요즘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웠었던 시기가 있었나 싶습니다. 자, 물론 전염병 사태 때 난리가 나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염병 사태 포함해가지고 복합적으로다가 난장판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짐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오늘 정보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만 좀 양보를 해주면은 전쟁은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전히 나토 가입을 모색 중에 있다. 러시아는 감자나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몇 시간 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다가오는 16일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 과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맞서 싸운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도 단결해서 항전할 것. 자,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긴장감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당 발언은 미국 증시에 좋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변동성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때 43,000달러까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 42,000달러대에서 와리가리를 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어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 FTX US CEO의 인터뷰에 따르면 FTX US는 연금 펀드들, 부자들의 투자를 전담하는 패밀리 오피스들, 그리고 대형 은행들과 함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에 관련된 수백 번의 대화를 주고받았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회사들의 직원들은 이미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투자에 들어간 상황이고, 추후에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게 된다면 대형 기관들 및 이러한 오피스들 및 회사들에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기관들 및 부자들을 위해서 한번 떨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떨고 가지고 진입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이번에 아이다호 주에 이어서 미국의 뉴햄프셔 주의 주지사가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들이 뉴햄프셔로 올 수 있게끔 뉴햄프셔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 각 주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 모시기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엔 바로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매체인 뉴스BTC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지지선인 42,500달러가 깨졌고, 비트코인 가격은 1시간 봉 100일 단순 이동평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만약에 다음 주요 지지선인 41,200달러가 무너져버린다 그러면은 40,000달러 혹은 그 아래까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 반면에 니콜라스 멀틴 데이터데이시 유튜버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지금 약세장에 돌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보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밝히기를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약세장은 낙폭이 50% 이상일 때 70에서 90% 사이의 하락이 발생했을 때 시작됐었던 이력들이 있었다. 자,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보면은 시장에 매수세가 좀 붙은 것 같고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으며 무엇보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에 추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남겼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분석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 비트코인의 단기 저항과 단기 지지선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비슷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1,000달러가 지지선, 그리고 45,000달러 구간이 저항선, 이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하락형 쐐기를 상방 돌파하는 모습과 함께 RSI의 강세, 그리고 맥디 또한 상승 크로스를 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표는 긍정적인데 지정학적인 위기와 미국 증시의 약세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크넷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주봉 기준으로 50MA선을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은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과거에
비트코인이 해당 50 주봉 MA를 돌파했을 때의 모습과 RSI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이번에 상방 돌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분석가는 과거에 이런 패턴이 나왔었는데 비트코인도 비슷하다, 반복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희망의 회로를 떼굴떼굴 굴려주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가오는 16일에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기쁜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은 저번 주 주봉 마감을 할 때 피똥을 싸버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 문제도 있죠.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딱인 그런 상황인데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정말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은 여러 상황들 및 여건들을 고려해가지고 소신껏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답답한 시간들을 잘 견디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기타 소식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이 출금 가능 거래소에 바이낸스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지 이 자식들아. 다음으로는 어제 미국에서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된 광고가 방영이 되었죠. 크립토닷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FTX, 코인베이스, 이토로 등등 여러 회사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광고를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휴를 맺었었던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를 광고에 기용시키기도 했었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고가 성공적이었었는지 모르겠는데 광고가 나간 지 1분 만에 무려 2천만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코인베이스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접속 장애가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부디 그만큼의 사람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몰랐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다가 비트코인 투자자로 알려진 오델 베켐 주니어가 해당 슈퍼볼에서 터치다운에 성공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해당 슈퍼볼의 승자는 결국 비트코인이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러시아 쪽으로부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었는데 러시아 기업가 연맹 회장이 다음과 같은 망발을 내뱉었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지불 수단으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광물 생산 기업 노르니켈의 회장도 이야기하기를 규제기관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 자식들이 푸틴이가 한다는데 어디서 말대꾸 까라면 까이씨. 다음으로는 캐나다에서 캐나다 의원이 캐나다 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암호화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캐나다의 국가적인 기틀이 책정되어야 하며 프레임워크 책정에 있어서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탁상 공론하지 말고 해당 사업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적절한 조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동남아 최대 은행인 DBS은행이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개인 고객들을 위한 암호화폐 소매 트레이딩 데스크를 출범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암호화폐 투자 가지야. 자, 그 다음에 영국 국세청이 전 세계 최초로 범죄에 연루된 NFT를 압수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한국 같은 경우도 NFT 관련해가지고 또 시끌시끌 하던데 무슨 먹튀가 나왔다니, NFT 거래하시는 분들은 조심조심 하시면서 NFT 거래도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의 도지코인 결제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시사를 했느냐, 도지코인 홀더가 스타링크의 도지코인 결제 고고싱이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윙크를 하는 아이콘으로 답변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스타링크에 직접적으로 도지코인 결제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테슬라 때와 마찬가지로 액세서리 정도는 도지코인 결제가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는 에이다와 포카닷의 ETP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의 선두주자 프로젝트죠. 더 샌드박스가 대한민국의 시프트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NFT 및 시프트업 랜드를 선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매일같이
꽤 유명한 회사에서 NFT 출시 및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의 메타버스 상황은 과거 소셜미디어의 초창기 상황과 비슷하다. 자, 그 말인즉슨 메타버스가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샌드박스 및 만화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드려서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저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